네, 잘하고 계십니까? 또 한산을 쉬어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축과 기묘를 지나서 기사가 되겠습니다. 기사일주가 되면은 정인이 정인을 본 형국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사화는 정인이니까. 정인이 정인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개혁 진보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좀 수동적이다. 또 일지인성인 경우에 대표 특징 하나 있죠. 게으르다. 이런 말을 또 하게 됩니다. 게으른 이유는 그죠, 인성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거 그냥 받아 먹으면 되니까 특별히 어디 가서 뭘 찾아 먹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마마보이 같은 느낌. 일지정인일 때 그럴 수 있겠다.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니까 엄마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마마보이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기사일주는 일지정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고 속으로 지장간을 들여다보면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죠. 사중의 병화는 본기니까 그대로 두고 정인입니다. 본기.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죠? 경은 상관이네요. 그리고 또 뭐가 들었나요? 무토가 들어있나요? 무토는 겁재. 겁재도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겁은 주로 묻어놔도 괜찮다. 주체가 좀 있다는 정도로만 보면 되겠죠. 자, 정인 속에 상관이 들어있는 좀 특이한 형태라고 관찰을 해보죠. 기토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정인과 상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건 대립되는 관계군요. 병화극 경금. 정인이 상관을 극하는 것은 우선 직관력이 들어오는데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성분이 상관이겠죠. 상관은 잘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인, 병화에 묻혀서 눌려서 상관은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일주를 보고 속에 상관이 없다고 관찰하면 안 됩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얼른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보이겠습니까? 상관도 때에 따라 보입니다. 보일 때가 따로 있죠. 언제냐면은 술 한 잔 했을 때, 이때 상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정인이 꽉 잡고 있는데 술은 술의 십성은 뭡니까? 술 뭐 좋아하시는지요, 싫어하시는지요? 뭐 상관없지만은 술의 십성은 오행이 먹는 거라서 인성이다? 그렇게 관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붓죠? 간이 커집니다. 그렇다면은 간은 관살의 눈치를 보는 성분인데 이것이 커져버리면은 관살을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은 식상이 되네요. 간을 무시하니까 식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술은 인성입니까? 식상입니까? 네, 식상이요? 반만 맞았습니다. 네, 인성이다. 인성도 반만 맞았습니다. 삼라만상이 경우에 따라서 한 가지 종류의 어떤 특성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죠. 우선 반주로 한잔 했을 때는 정인입니다. 인성입니다. 식욕을 돋구고 음식을 맛있게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죠. 한 잔, 두 잔, 석 잔까지는 정인이다. 넉 잔부터는 식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을까요? 모든 사물은 이용하기에 따라서 정인도 되고 편인도 되고 정제도 되고 편제도 됩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냥 너무 그 천편일률적으로 책은 인성이다. 연장은, 흉기는 편관이다. 연구하는 건 식상이다. 아닙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그렇고, 그걸 또 자세히 세분하다 보면은 똑같은 술이라도, 때로는 인성이 되고, 때로는 편인도 되죠? 술이 편인일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인일 때는 반주입니다. 힌트. 반주는 정인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려가지고, 소주에다 고춧가루를 타서 마신다고 하는 말이 있죠?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라고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술은 어떨까요? 그때는 약이 되죠. 그런 편인인 겁니다. 덮어놓고 술은 십성이 뭡니까? 조금 생각이 짧은 질문이죠. 질문을 잘하면 답이 잘 나오고, 질문이 시원찮으면 답도 시원찮게 나갑니다. 질문에 따라 답이 나온다. 대기, 묘용, 근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오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술이 정인이 되려면 반주가 돼야 되고, 편인이 되려면 약이 됩니다. 약이라고 하면은 약되는 술이 많네요. 산삼주, 그건 편인이죠. 또, 뱀술, 여러 가지 야구진 술이 많습니다. 웅담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편인성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웅담술, 산삼술을 적어도 밥 먹을 때 한두 잔 마셨으면은, 그거는 정편인을 같이 먹은 거네요. 더욱 좋겠죠. 이렇게 쓸 때는 인성이다. 그러면은 술이 편관 노릇 할 수 있으려나요? 편관 노릇 가능하죠. 아시겠죠? 일본 군들 그 패망할 직전에 무슨 특공대입니까? 그 특공대들 있죠? 신풍 특공대. 그 특공대들이 술을 한잔 했습니다. 사실은 술에다 마약을 넣었다는 말도 있어요. 사실인지는 몰라요. 그때 먹은 그 한 잔의 술, 보통 말로는 정종이라고 합디다마는 그 술은 편관입니다. 왜? 이성을 마비시키고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잖아요. 술에도 관찰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십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술도 일종의 편관이겠네. 그러니까 단지 술은 상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각이 짧은 것입니다. 보통은 상관입니다. 보통은 항상 보통이 있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일 때 상관인데 왜 상관인가? 술을 한 잔 먹으면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오죠. 슬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막 대듭니다. 대들 때 옆에 있으면 봉변당하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 기사일주에서 정인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괜찮아요.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괜찮아. 5잔 들어가 버리면은 그만 정인이 피난 겁니다. 왜? 상관이 취기가 오르거든요. 그런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사일주와 술 마실 때는 몇 잔을 먹는지 조심하십시오. 상관이 나오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좀 불편한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상관이 나올 기미가 보일 때는 얼른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 속에 암장되어 있는 경우는 술 한 잔 들어갈 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할 때는 바로 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상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점잖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양반이다. 그 양반이요. 언제? 술 안 먹었을 때. 그러면 머시기다. 이렇게 할 때는 술 많이 먹었을 때. 좀 칭찬 못 들어요. 술 많이 먹고 나면은.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바로 이 인성에게 눌려있던 상관이 술을 비집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바로 상관 노릇을 합니다. 한 방 때립니다. 그러는 게 아니여.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참았는데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머리 아프죠. 기사일주의 특성. 만약에 주변에 기사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관찰해 보십시오. 관찰하면은 뭔가 힌트가 나올 법합니다. 술버릇이 안 좋을 버릇이란 좀 그러네요. 이후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이런 사람은 술 몇 잔까지 허용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 좌우명에 3배 이하, 습잔 이하, 술이 더 많아지면은 곤란하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영향? 악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상관이 용신이면 그럼 술 먹고 시작해야 되겠네? 그래, 인성 좀 누르고 상관이 또 나온 다음에 중간에 뭐가 좀 올라온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겠구먼요. 술 먹고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주로 중국 사람들 상술이 그렇다고도 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일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평소에 내성적이죠. 수동적이죠. 온건합니다. 온건 보수주의입니다. 술 들어가면은 상관이 튀어나온다는 이런 특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사일주를 이해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기사의 좌우는 어떨까? 좌우는 아무래도 정관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간목이죠. 간목이 있을 때는 그대로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정인으로 받아들이고 매우 타당합니다. 편관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보수적일 때에는 주로 관인 쪽에 영향이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좌우에 목이 있으니까 목생화, 화생토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기사일주는 관살이 제일 낫다. 기사일주와 관살을 보면은 호흡이 일치한다. 이런 사람의 직업은 공무원, 아주 양호하죠? 공무원과 교육자는 간발의 차이입니다. 같은 걸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되겠고, 목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겠네요. 편관이면은 강제로 일의 수행에 잘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는 어차피 일지에 있는 화니까 구태여 다시 만날 필요 없다. 기라든 흉하든 크게 논할 필요 없다는 뜻이 되겠고, 일지에 겁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겁도 특별히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비겁 특성은 잘 아실 거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금이 있을 때는 조금 주의가 요망되네요. 특히 금이 있으려거든 식신이 좋겠습니다. 식신 같으면 일지의 정인과 마찰도 안 생기고 직관력으로서 연구하니까 그대로 식신생재도 가능하겠습니다. 식신은 허용이 되지만 상관은 조금 주의가 요망되네요. 왜냐하면 상관이 희용신이라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래도 희용신이라면은. 근데 병화가 아무래도 그걸 견제를 하겠죠. 그래서 다소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니까 우선 식신 위주로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은 연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연구원. 사업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사업 쪽으로 방향은 못 잡습니다.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관은 좋게 보면은 직관력으로 바로 눈치가 빠르다 그러죠. 예, 눈치가 빠르고 상관 표현 설득력이 좋다. 설득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외교 쪽으로도 좋겠다. 외교, 영업부 좋다. 이런 방향으로 식신과 상관은 쓸모가 있다. 그렇지만 일지와 마찰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식신상관은 차라리 없는 게 낫고 관살로서 짜여진 것이 낫겠다.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재성은요? 기사일주가 재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면적인 사람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겠습니다만은 재성을 만나게 되면은 일지와 서로 이율배반, 생각을 달리합니다. 속마음은 뭔가 수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죠? 행동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다. 굉장히 느긋한 본성인데 상황에 처하면은 성급해집니다. 편제를 만나면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사일주는 재성을 만났을 때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마찰만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직관으로 받아들여서 마무리 지으니까 요런 때는 경매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경매사로는 받아서 빨리 판단해요. 계획장에서의 주식 외에 빨리빨리 사고하는 거 있죠. 주식 거래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적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자기가 사서 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죠. 상황을 빨리빨리 이해하는 거 이거 타고나야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이것도. 눈치 없다고 뭐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눈치라는 것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인데 눈치 없다고 구박을 주고 그럽니다. 곤란한 일입니다. 그럼 안 되겠네요. 다음에 임수. 이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정제를 만나게 되면은 좀 고약해집니다. 병화와 임수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갈등이 됩니다. 앞에서 말할 때 뒤에서 말할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지의 영향이 크다고 봤을 때 정제, 너무 정제적인 걸로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지는 속이니까 속 생각으로는 그대로 여건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현실과 이 어떤 그 정인적인 이런 요소들이 마찰을 일으키죠. 마찰을 일으키면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데 아마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일주는 관사를 보는 게 제일 낫겠구나. 살아가는 성분으로서 이렇게 적성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에 사주를 보면서 사주 몇 개 보죠? 3개 볼 거죠. 이미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사주를 3개를 봅니다. 너무 많이 지우네. 네,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사주를 살펴보죠. 신미가 있습니다. 신미, 기해, 기사, 병인, 이와 같은 사주가 있습니다. 기사일주가 비견, 주체가 강화되고 병화, 쓸데없이 붙어 있네요. 주변이 안 좋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뭔가 일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면서 유화적입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걸 좀 봤기 때문에 인성이 손상이 됐으나 이게 또 튀어나왔기 때문에 손상된 거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처궁이라면 아내가 다 알아서 아내 엄마 이런 말 해볼까요? 아내가 엄마입니다. 밥도 못 챙겨 먹는다. 그냥 굶고 앉았다. 마누라 댁 가면은 마누라 장 보러 가면은 굶고 앉았다. 마누라가 해주면은 먹는다. 반찬 투정은 반찬 투정 합니까? 합니다. 반찬 투정. 입이 안 맞으면 투덜투덜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는 집안 어른이신데 딱 보고 앉아서 얘기하고 나누다가 담소를 나누다가 한 잔, 2잔, 3잔 여기서 나는 튑니다. 튀지 않으면 붙잡히면은 적어도 2시간은 앉아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설교? 군대 설교. 듣고 또 들어도 얘기하는 사람만 신나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왜 군대 설교가 나옵니까? 암장된 상관이 발동을 하는 거죠. 기사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두십시오. 이렇게 암장된 기사일주는 특히 상관이 튀어나오지 않았죠. 만약에 튀어나왔으면 수시로 떠들겠죠. 근데 보통 때는 참 조용합니다. 참 조용한데 이렇게 한 잔, 2잔, 석 잔 들어가면은 말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잔 더 줘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절제가 안 됩니다. 왜 절제가 안 됩니까? 관살이 멀잖아요. 이분에게는 아주 안 좋은 술버릇이 있습니다. 술을 놔두고서 잠을 못 자요. 꼭 그는 바닥을 봐야만 돼.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이 어른이 떴다 그러면 술병 감추는 게 일입니다. 보면 먹어야 되니까. 이러한 것,
유아적인, 수동적인 이러한 발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배어있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관찰을 하는 거죠. 뭐 내한테 걸리면 다 실험 대상이죠.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런 실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기사 일주의 이와 같은 구성일 때는 뭔가 좀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 보시고 전혀 아닌 경우 있으면 저한테 메일 좀 보내주십시오. 왜 아닌지도 연구해보게. 항상 이렇게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1시간을 땡겨놨어야죠. 그럼 을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일을 했겠죠. 땡겨놨더라면. 근데 병인이 되는 바람에 버렸습니다. 직장이라도 다녔을 텐데 직장도 안 다녔습니다. 농사라고 짓긴 지었는데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민규미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별스러운 돈도 못 모았고 그냥 그때 살아갑니다. 유아적입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잘 모델이 있으므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계묘, 을축, 기사, 경호. 요런 사주가 또 있네요. 자, 요런 경우는 이쪽에는 편관이 있습니다. 편관은 됐잖아요. 편관이 있으면 상관이 있으면 안 되죠. 자기네끼리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가치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하죠. 뭔가 체제에서 억압받을 때는 얌전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발동이 딱 걸리면은 그만 걷잡을 수 없습니다.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정인, 직관이 좋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바로 상관으로 갑니다. 마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너무 머네. 마무리를 못 지어. 이런 것을 일러서 우리는 오락이라고 말합니다. 상관, 생제가 안 되네. 이 사람은 탤런트입니다. 황기순이라고들 말하더군요. 아십니까? 황기순. 이름 밝혀도 괜찮겠죠? 황기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인 기억하는 것은 어디 다른 나라 가가지고 도박하다가 신세 망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슬슬 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운이 좋아지고 있나 봐요. 이 사주를 보면은 정인, 직관력이 막 나오죠? 상관, 거기에 빠져듭니다. 사람이 노름을 한다,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것이 사주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쳐라, 못 고칩니다. 타고난 것은 못 고칩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도 근본이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다행히 뭔가 좀 자기를 좀 뉘우치고 일찍 정인이 발동했음인지 운이 좋아졌는지 잠시 한때 시름을 딛고 일어나서 뭔가 좀 자기 길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정인이 유화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조건에 주어졌을 때 그대로 그냥 흡수돼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마카오에서 도박 분위기가 딱 돼 있을 때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동화돼 버립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노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날이 새는지 밤이 되는지 통장이 바닥 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인과 상관이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네요. 정인이 이제 그만 됐다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상관 은근히 풀리면은 막칼로 가버립니다. 편관 싫죠? 편관 좋은 기토가 어디 있습니까? 을목만 보면은 도망가고 싶어지는데 마음이 상관으로 가죠.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후회하죠. 편관이 있는데. 근데 이 빠질 동안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사가 상관을 봤으면은 자칫 그런 오락적인 요인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가 요망된다. 물론 이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특히 끝이 안 보인다. 제가 뭐네요. 그래도 빨리 바로잡을 수 있다면은 편관과 정인이 가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말도 듣습니다. 근데 국내였더라면 아마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였기 때문에 해외에는 제어 장치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브레이크가 없죠. 아무도 몰라보죠. 특히 스님들도 골프를 좋아하는 스님은 해외로 골프하러 갑니다. 국내에서는 눈치 보이잖아요.
해외 가면은 몰라. 그냥 빵떡 모자 하나 쓰고 가서 신나게 놀다 오는 겁니다. 그만치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해외에서는. 그만큼 상관이 놀기가 좋죠. 해외라는 조건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그래 좀 잠시나마 방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자료. 기미, 갑술, 기사, 계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사가 정관을 받네요. 아, 좋습니다. 또 계수도 있네요. 괜찮습니다. 아, 바람직하네요. 계수와 사화는 마찰이 없죠. 요런 사주야말로 공직자의 사주다. 뭔가 공익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정인의 직관적 수용력 바로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통제관리 시스템에 적응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버리는. 공무원은 별로 궁리할 거 없습니다. 상관이 나올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뭐 술만 안 먹으면 괜찮겠네요. 술 먹으면 위험합니다. 술 먹으면 관이 깨져버리죠. 회식 자리에서는 절대로 2잔 이상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면은 구색이 잘 맞네요. 사주 셋 중에 제일 낫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드린 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대입시켰을 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담 자료에서 명칭만 보이길래 뽑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관찰한다면은 아마 기사를 이해하는데 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떠셨습니까? 네, 이해 잘 하시고 또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